자, 4부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좀 힘내시고. 자, 그래서 이제 개념적 기술 우리가 미션 비전에 대한 이해, 두 번째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이해까지 했는데 세 번째 이어서 볼게요. 좀 이렇게 끊겨서 미안한데 이어서 들으시면 돼요. 자, 세 번째 한번 봅시다. 세 번째는 생산 운영 과정 개선 방안 고려. 우리가 이제 프로덕션이라는 말하고 오퍼레이션이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뒤에 MGT 매니지먼트를 붙이면 여기는 이제 생산 관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운영 관리, 그리고 여기는 이제 생산 관리는 제조업에 주로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했고, 운영 관리는 이제 서비스업에 초점이 맞춰진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산 운영 과정 개선 방안 고려라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조직이 어려우면 기업체 생각하시면 돼요. 기업은 조직의 한 형태니까. 제조업하고 우리 서비스업 있잖아요. 크게 구분을 해보면 제조업은 어떤 상품, 제품을 만드는 거고, 서비스는 눈에 보이지는 않는 그런 것들, 부용의 것들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죠?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품질을, 제가 이 말을 한번 써야겠다. 품질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품질. 자, 품질을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퀄리티를 높이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경우 있어요. 요새 뭐 우리가 쓰는 전자제품 한번 봅시다. 전자제품은 제조업체에서 생산하는데 뭐 우리가 쓰는 뭐 TV라든가, 그죠? TV, 그죠? 그다음에 냉장고, 세탁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뭐 삼성, 저희 집도 보면 뭐 TV는 삼성 거고 뭐 건조기는 LG 거고 뭐 삼성, LG로 좀 양분이 되어 있는데 다 품질 수준이 높아요. 그죠? 품질 수준이 높아서 만족하죠. 기능이 너무 뛰어나. 우리가 품질 좋다는 거는 기능이 상당히 좋아요. 예를 들면 TV는 뭐 색깔도 선명하고 소리도 잘 들리고요. 세탁기는 빨래가 상당히 깨끗하게 잘 되고, 에어컨 같은 경우는 지금 빼먹었지만 상당히 습도가 잘 유지되고요. 그죠? 이런 것들인데 우리가 이 품질을 볼 때 지금 이제 제조업으로만 좀 국한해서 미안해요. 이 품질을 볼 때 기능적으로만 충실하면 품질이 높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고민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산 운영 과정 개선 방안 고려라고 했을 때 공장에서, 제조업체 같은 경우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기능적으로만 어떤 제품이 잘 구성될 수 있도록 확인을 하는 것이 품질 관리의 전부냐라고 생각할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럴 수 있을까요? 이런 건 어떨까요?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하다가 고장 나는 경우도 있죠. 지금 이제 요 칠판 옆에 뒤에 있는 게, 저희 집 지금 냉장고를 두 개 쓰고 있는데 지금 그 메인 냉장고는 안 보이고요. 요 화이트보드 옆에 있는 게 요거 보이세요? 요거 화면상 보이시나? 요게 이제 김치 냉장고인데, 이게 이제 삼성 제품이에요. 삼성 제품. 근데 이게 이제 사용하고 한 1년 정도, 2년인가 됐는데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AS 센터에서 제가 연락을 했죠. 아니, 구입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삼성 제품이 이게 고장나서 좀 화가 납니다. 그랬더니 AS 신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수리하는 기사분이 오셔가지고 열심히 수리를 해줘가지고 그 뒤로 제품을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수리하는 과정에서 그 기사분이 이제 저랑 비슷한 연배시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도 하면서 아주 재미있게 이야기도 하고, 또 그분을 또 동네에서 또 우연히 만났어요. 반갑게 인사도 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가 뭐냐면 저희 집에 뭐 삼성 김치냉장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AS 같은 경우도 잘 이루어지면 소비자들이 만족하잖아요. 다시요. 우리가 품질이라고 생각해보면
제조업 같은 경우 특히 어떤 제품의 기능이 충실한지만 보는데, 그래서 우리가 품질 관리를 이야기를 하면 제조상의 품질만 볼 수 있는데, 제품 사용하다가 고장나서 AS 받을 수 있어요. 사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그때 사후 서비스가 잘 이루어지면 만족해야 하네요. 만족하죠. 제가 그 삼성전자의 수리 기사님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분과의 여러 가지 교감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딸이 있고 그분도 딸이 있는데, 딸 아이 이야기를 하면서 딸 가진 아빠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것들 만족했어요. 잘 수리도 해주시고, 수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만족했어. 그러면 이거 수리하는 것도 서비스가 아니냐.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조금 더 써봅시다. 품질을 우리가 관리 그랬을 때 퀄리티 매니지먼트라고 하거든요. MGT로 씁시다. 줄여서. 그래서 우리가 QM이라고 해요. 품질 관리를 얘기했을 때 제조상의 품질이 아니라 이 품질 개념을 좀 더 확대해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개념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품의 제조 과정을 포함해서, 이제 제조업체인 경우 제조 과정을 포함해서 소비자에게, 자, 저걸 써볼까요? 제조 과정, 그 다음에 소비자 인도, 그 다음에 사후, 그 다음에 뭐 고객 응대까지 다 포함해서, 그죠? 그 예를 들면 뭐 제가 뭐 전자랜드 가서 혹은 또 하이마트 가서 뭐 전자제품을 구입했을 때 고객들에 대한 그 조직 구성원들의 응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포함하는 거야. 사후 서비스, 소비자 인도라는 거 뭐냐면 딜리버리 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새는 이제 온라인에서 제품을 많이 구입하잖아요. 그런 경우 냉장고를 주문했는데 2달 만에 왔다 그러면 화가 나죠. 근데 주문한 지 한 뭐 2, 3일 내에 배송이 됐다 그러면 만족하잖아요. 딜리버리 기간이 짧은 것도 품질이 된다는 거죠. 제조 과정은 당연한 거고. 그래서 이 품질 관리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제조상의 품질을 보지 말고 좀 확대해 보자. 제조 과정이라든가 소비자 딜리버리 되는 과정, 사후 서비스, 그 다음에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자들에 대한 응대. 그래서 앞에다가 T를 붙여서 TQM이라고 해요.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요건 토탈이야.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 TQM. 중요해서 한 번 더 썼어요. 이걸 갖다가 우리가 전사적 품질 관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품질 관리를 회사 전체에서, 회사 전체에서 아주 토탈하게 하는 거. 이해되셨죠? 무슨 얘기냐면 최고 경영층들은 생산 운영 과정 개선 방안을 위해서 TQM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서비스를 혹은 어떤 제조상의 품질을 높이는 것만 힘쓰는 게 아니라 모든 과정, 제품이 만들어지기서부터 소비자에게 전달되고 그 이후의 과정까지를 다 품질로 인식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합적으로 관리한다는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서비스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타벅스라든가 뭐 커피빈이나 이런 데 가서 커피를 한 잔 마시는데 그치지 않고 거기 휴식 공간이 편해하면 좋겠죠. 그리고 거기 그러니까 인테리어 같은 것도 중요할 테고, 그죠? 그리고 고객들을 대하는 그 스타벅스나 뭐 커피빈의 매장 직원들의 어떤 친절도도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런 것들도 다 우리가 품질을 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을 확대한 개념이 TQM인데 궁극적으로 생산 운영 과정 개선 방안을 고려하려면 최고 경영층들은 주로 TQM에 대한 마인드를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금 어려웠나요? TQM 같은 경우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좋은데 이걸로 마칠게요. 시간이 너무 늘어져서 이런 게 좀 아쉬워요. TQM 뭐 과정 같은 것도 우리가 좀 이야기해보면 좋을 텐데 이거는 좀 시간 관계상.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공정한 성과 기준의 설정과 유지. 자, 성과 기준. 이 성과 기준을 유지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구성원들에게 이걸 인식시킬 수 있어요. 공정성이라고 해요. 에쿼티를. 공정성.
특히 조직 구성원들은 이 보상에 대해서 우리 보상 얘기 많이 했잖아요. 보상을 통해서 우리가 조직의 공정성을 느낄 수 있거든요. 조직 공정성이라고 해요. 오르거니제이션 에쿼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보상을 통해서.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똑같이 수업했는데 시험 점수도 똑같아요. 그리고 출석도 다 똑같고 뭐 과제물 같은 것도 잘 냈는데 똑같아요. 시험도 예를 들면 90 몇 점 맞고 둘 다 똑같이. 근데 한 친구는 A0를 맞고 한 친구는 뭐 C를 맞았다 그러면 불공정성 인식이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성적을 부여받은 거는 보상일 텐데 이해되셨죠? 조직에서는 주로 보상이 이제 급여가 보상이 되니까 이 급여 수준에 따라서 그죠? 보상 수준에 따라서 공정성을 지각한단 말이에요. 공정성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고. 그래서 최고 경영층들은 공정한 성과 기준을 설정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죠? 우리 조직은 내가 일한 만큼 거기에 보상을 해주는구나. 예를 들면 뭐 그 조직에서 오랫동안 야근을 했어. 몇 달 동안 어떤 프로젝트에 투입이 돼서 근데 보상을 안 해준다? 그럼 불만이 있어요. 어떻게 돼요? 이직하는 거지 뭐 다른 조직으로. 왜냐면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다른 조직에서 그 사람을 원할 테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무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개념적 기술의 이 이슈들 있잖아요. 미션, 비전에 대한 이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인식, 생산 운영 과정 개선 방안 고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공정한 성과 기준의 설정과 유지. 이거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실제로 경영자들에게 이야기를 해보면 제대로 파악 못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자기가 경영자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런 것들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경영자가 되시면 이런 부분들을 꼭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이 네 가지를 잘 마음속에 유념하시고 경영자가 되시면은 정말로 그 조직은 성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자, 봅시다. 여기까지 설명하고. 그러면 저번에 배운 거 조금만 복습해 볼까요? 우리가 성과를 이야기할 때 어떤 게 있었나? 하나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성과 평가를 할 때,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을 할 때 하나는 업적, 어치먼트가 있었고 하나는 역량이 있었다. 근데 저번에 말씀드릴 때 역량은 그 사람이 지닌 어떤 잠재력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잠재력은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라고 했어요. 다시 얘기하면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제가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알 수 없어요. 오래 관찰해야 돼요. 오래 알고. 근데 업적은 쉽게 나오죠. 지향점이 과거니까. 너 주어진 직무 수행은 어느 정도 했니? 저번에 예를 들었던 게 자동차 영업사원이 1년 동안 차를 몇 대 팔았니? 차 많이 판 게 업적이 높을 거 아니에요. 측정하기가 비교적 쉽다고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업적을 뭘로 우리가 체크할 것인가 한번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자동차 영업사원의 수행하는 일을 한번 봅시다. 자동차 영업사원의 수행 업무. 수행 업무를 갖다가 우리가 그 중에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업적으로 인정해 볼 수 있잖아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영업사원 같은 경우 고객 응대 중요하죠. 그죠? 친절하게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이제 영업 실적이 있어요. 실제로 자동차 몇 대 팔았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 회의록 작성 많이 해요. 여기 신입이라고 할까? 신입? 왜냐면 회의록 작성하는 것만큼 그 조직 분위기 혹은 업무 파악하는 데 도움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은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뭐 잔심부름 같은 거 해야죠. 사실 뭐 상사 입장에서 이런 거 많이 시키는 거 좋지 않지만, 그리고 뭐 복사 같은 것도 해야 되죠. 카피도 하고, 그 다음에 뭐 프린팅도 하고, 문서 수발. 이런 5가지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을 얼만큼 잘했는지 그 수준을 우리가 업적이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 이 중에서 이 5가지를 우리가 다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업적 기준이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요거네. 그래서 이 5가지를 우리가
성과는 종종 업적이라는 말하고 같이 쓰일 수 있다고 했으니까. 왜냐하면 역량이 측정하기 어려우므로 퍼포먼스 인디케이터라고 하거든요. 이런 5가지를 우리말로 하면 성과의 지표. 다시 얘기하면 자동차 영업사원의 성과 혹은 업적 지표를 뭘로 보겠니? 고객 응대하는 거 중요해. 영업 실적 중요해. 회의록 작성 중요해. 심부름하는 것도 중요해. 문서 수발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 오케이? 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야? 자동차 회사 영업사원이니까 자동차 몇 대 팔았냐가 중요하지. 그래서 이 앞에 뭘 붙이냐면 키를 붙여요. 2번을. 그래서 나머지는 무시하고 요 영업 실적만 가지고 그 사람의 업적, 다른 얘기 좀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성과를 평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갖다가 KPI라고 해요. Key Performance Indicator. 우리말로 얘기하면 핵심 성과 지표 이렇게 이야기한다. 요 KPI라는 얘기는 교과에서는 어떤 책을 봐도 등장하지 않지만 실제 조직에 가면 KPI라는 말 무지무지하게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 꼭 알아주세요. 자, 이 정도로 정리를 좀 하고요. 자,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인간적 기술을 볼게요. 자, 개념적 기술이 상당히 어렵고요. 인간적 기술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인간적 기술 한번 볼게요. 자, 인간적 기술에서 중요한 것들 한번 봅시다. 주로 중간 관리자들에게 많이 요구된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이래.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 자, 중간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펑셔널 유닛, 기능 단위 부서 성과에 책임을 진다. 어카운터빌러티라는 말 했죠. 어카운터빌러티. 결과 책임. 그리고 조직의 부서원들을 이끈다라고 했으니까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제가 지금 말로만 설명했지만 중요해요. 다시 정신 안 차렸던 학생들을 위해서. 중간 관리자는 기본적으로 기능 단위 부서, 펑셔널 유닛의 성과의 책임, 어카운터빌러티를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서원들을 잘 이끌어야 된다. 동기부여 잘하고, 그죠? 갈등 관리 잘하고,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도록. 모티베이션, 컨플릭트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커뮤니케이션 잘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더불어가 핵심어네. 더불어 일할 수 있는 능력.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중요하다. 그죠? 중간 관리자들. 그래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상당히 중요해요. 요새 같은 경우에는 뭐 기업 환경이 글로벌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영어 실력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뭐 학생들 중에는 외국계 기업 원하는 친구들 있을 텐데 영어 구사 능력은 중요하죠.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서, 그죠? 장문 능력도 중요하고, 그죠? 말하는 능력도 중요하고.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뭐 자동차 법인들, 뭐 벤츠 코리아라든가 BMW 코리아, 뭐 볼보 코리아 이런 회사들 많잖아요. 외국인들도 많을 테니까 영어로 활용할 수 있겠죠. 볼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은 이제 뭐 중국으로 볼보가 넘어갔긴 했지만 뭐 스웨덴어를 할 수 있으면 좋겠죠, 그죠? 그리고 뭐 BMW나 벤츠 같은 경우에는 독일어를 구사했으면 좋겠죠. 이런 것들 중요하고. 그래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뭐 발표 능력도 중요해요. 뭐 중간 관리자 정도 되면은 이제 회의 같은 거 많이 하니까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자기 부서원들이나 혹은 이제 임원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찬스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프레젠테이션 능력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부하라는 말 쓰면 안 되는데 자기의 어떤 부서원들의 좋은 말이 있었네. 부서원들의 말을 잘 귀담아 듣기 능력. 왜냐하면 부서원들이 일하면은 이제 어려운 점들을 부서장들에게 이야기 많이 하거든요. 그 애로사항 같은 거 잘 들어줘야 돼요. 공감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디버서티, 다양성 인식인데 이것도 우리 이제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이거 14페이지인가 15페이지에서 한다 그랬죠. 이거 정리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다양성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항상 이슈가 되는 게 이거죠.
요거 빠져야겠네.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 그러니까 다양성을 인정한다는 거. 다이버서티를 인정한다는 거는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성, 그 다음에 나이, 인종, 그죠? 에이지, 레이스, 그 다음에 디서빌러티, 장애, 그 다음에 종교, 이런 거에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 그죠? 예를 들면 우리 부서에 공교롭게도 다 기독교를 믿는데 2명이 불교를 믿는다. 그 사람들 배척하고 그러면 안 돼요. 회사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배경을 가지고 차별하면 안 되죠.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죠? 그 조직 자체가 종교적인 그런 특수성을 갖지 않았다고 하면 특수성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종교를 갖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차별하고 그러면 안 되죠. 종교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영역이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 부서에 외국인이 있다. 그 사람들을 배척한다? 이런 거 안 된다. 차별해서 안 된다. 우리 부서에 나이 많은 사람이 있다. 우리 다 30대인데 50대 분이 있다. 차별한다. 이거 좋지 않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중간관리자는 이제 여러 사람들과 더불어 일하는 사람이니까 다양성을 인정하고 디스크리미네이션, 차별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조직 내외에서의 어떤 네트워킹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네트워킹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자, 그래서 네트워킹은 뭐가 있느냐? 우리 이거 경영 역할에서도 등장했었잖아요. 그죠? 대인관계 역할에서 등장했었잖아요. 그래서 조직 내가 있고 조내라고 뻔했어요. 조직 내, 조직 외가 있는데 조직 내에서는 이제 부서 간 그리고 조직 외에는 이제 협력업체와의 관계를 봐요. 자, 부서 간은 뭐가 있냐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부서 간은 어떤 게 있냐면 재무부서하고 우리 마케팅 부서 한번 봅시다. 이 두 부서는 사이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사실 이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아요. 재무부서 얘기한 적 있나? 재무부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조직의 자금을 가지고 있잖아요. 자금줄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마케팅은 이렇게 눈에 잘 드러나지 않는데 쓰는 돈이 많아요. 주로 돈을 써요. 돈을. 쉽게 얘기하면. 그럼 재무부서 쪽에서는 마케팅 부서를 볼 때 이럴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영화 한 편이 이제 총 제작비가 들어가는 비용이 이제 100억이 들어갔다. 그러면 광고 홍보비가 한 30억 이상이 된대요. 마케팅 비용이 이렇게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30% 정도 차지하니까. 그럼 재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 너무 과도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내가 마케팅 쪽에 이제 부서장이야. 그럼 재무 쪽 부서장을 만나서 마케팅 쪽에서 돈을 왜 쓰는지 정확하게 이슈들을 잘 제시를 해야죠. 그리고 재무 쪽에서도 마케팅 쪽에서 돈만 쓴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왜 돈을 쓰는지 타당한 이유를 듣고 이 마케팅 비용이 중요하구나. 영화 아무리 잘 만들어도 홍보 광고가 잘 되지 않으면 소용없겠구나. 돈을 많이 벌어야 재무 쪽에서도 좀 더 자금 융통이라든가 조달이 쉬워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서로 조율할 수 있으려면 부서장들은 네트워킹을 조직 내에서 다른 부서와 잘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조직 외에는 당연하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깨동무 콩나물에 있는 관리자가 이마트 아니죠? 롯데마트죠? 롯데마트의 구매 담당 직원과 잘 연결이 돼야죠. 그래야 원활하게 제품을 공급할 수 있죠. 이번에 우리 콩나물만 하고 있는데 다음에 우리 어깨동무에서 만드는 도토리묵이라든가 순두부도 한번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실까요? 콩나물 반응 좋던데 한번 해보시죠. 이런 식으로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인간적 기술 마지막 한번 봅시다. 마지막으로 어떤 게 있느냐? 동료 상급자 하급자의 사이에서의 신용. 그쵸? 중간 관리자들은
군대로 치면은 중대장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하들을 막 이끌고 이제 실제로 일들을 하는 건데 중대장이 그렇잖아요. 같이 부하 직원들하고 같이 예, 부하들과 같이 일을 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신용이 중요하죠. 동료 간의 신용, 그 다음에 상급자나 하급자 사이에서 신용이 중요하죠. 그래야 믿고 따르고 그 임원들 같은 경우는 중간 관리들을 더욱 중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직 문화 차원에서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게 GWP라는 게 있어요. 조금 전에 제가 조직 문화 말씀드렸는데 조직 문화라는 게 Organizational Culture, Organizational Culture라는 게 Organizational Climate에서 유래된다는 말씀드렸죠. 조직 분위기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조직 간 부서원들 간 어떤 신뢰가 바탕이 되고 뭐 이런 것들이 GWP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Great Workplace라고 해요. 이것도 너무 이제 조직 내에서 당연한 것들이 돼서 GWP 우리말로 얘기하면 좋은 일터 만들기 정도? 좋은 일터 만들기라는 분위기를 만들어 보자는 건데 핵심 사항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구성원들 간 트러스트, 신뢰, 서로 믿어야지. 구성원 간, 그죠? 구성원 간 신뢰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일에 대한 재미가 있어야 된다. 이 일에 대한 재미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조직에 대한 자부심. 자기 조직에 대한 자부심. 그러니까 우리 회사는 혹은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야. 자부심 있고. 내가 지금 공부하는 전공 재밌어. 그 다음에 우리 교수님들, 교직원들, 그 다음에 친구들하고 더 믿음직해. 이렇게 된다고 하면 그 대학은 좋은 대학이 되겠죠. 회사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트러스트, 펀, 프라이드를 강조하면서 바람직한 어떤 조직을 만들어 나가자는 분위기예요. 그러면 신뢰가 쌓이겠죠. 자, 이 정도로 우리 마치겠습니다. PD가 오고 있지 않네요.